안녕하세요. 2022학년도 3월 고3 모의고사 4점짜리 문제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 3점짜리 중에서도 조금 이제 어떤 스킬이나 조금 심화 개념을 이용하면 좀 더 빨리 풀 수 있는 문제도 한번 소개해 보고 4점짜리로 해설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간단한 문제 그리고 정석풀이는 이미 공통 2, 3점 해설에서 소개했기 때문에 뭐 다시 하진 않고요. 6번부터 가봅시다. 일단 6번은 평균 변화율 문제죠. 하지만 그 2차 함수의 평균 변화율은 그 순간 변화율로 조금 빠르게 구할 수가 있어요. 2차 함수의 평균 변화율. 자, 이제 앞으로 소개할 내용은 아무 함수나 다 되는 건 아니고 딱 2차 함수에서만 가능합니다. 자, 일단 fx가 뭐 이런 식으로 생겼죠. 2차 함수고요. 자,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a부터 a 플러스 1까지 평균 변화율을 물어봤어요. 자, a부터 뭐 a 플러스 1까지 요 기울기를 말하는 건데 요 기울기랑 똑같은 기울기를 가지는 접선의 기울기는 어디서 나올까? 기울기는 이 a랑 a 플러스 1 사이에 중점에서 나오죠. 그러니까 x값의 중간값에서, 즉 a 플러스 2분의 1일 때 기울기랑 똑같아요. 그래서 뭐 a랑 a 플러스 2분의 1이랑 a 플러스 1이 등차수열을 이룬다고도 하죠. 그래서 사실 여기 문제에서 물어보는 a부터 a 플러스 1까지의 평균 변화율은 뭐랑 똑같다? f 프라임 a 플러스 2분의 1이랑 똑같다. 이게 7이니까 이렇게 풀어주면 좀 더 쉽게 a 값을 구할 수가 있겠죠? 자, f 프라임 x가 4x 마 3이니까 대입해주면 4 a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3이 7이 되고요. 그러면 4a 플러스 2가 10이라서 a는 2라는 거를 바로 얻을 수가 있어요. a가 2면은 그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 리미트 극한값이 ef 프라임 a를 물어보는 거라서 ef 프라임 2를 구하면 바로 10인 거를 알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7번. 7번도 쇼코스로 풀 수가 있는데요. 이제 빼기 함수에 대한 내용이죠. 뭐 차의 함수 이렇게 해도 아시는 분도 있을 것 같고. 자, 일단 인테그랄 0부터 3까지의 넓이를 구는 건데요. 기본적으로 지금 적분의 구조가 위에서 아래 함수를 빼는 식이잖아요. 따라서 x제곱 마 4x 플러스 6에서 이제 l 뭐 lx라고 하면은 요 직선의 방정식을 빼는 형태인데 이게 이제 빼기 함수죠. 요 2차 함수랑 이 2차 함수랑 직선이 3에서 접해요. 그러면 여기 있는 빼기 함수는 x마 3의 제곱으로 나온다는 사실. 접하니까요. 중근을 가지겠죠. 따라서 0부터 3까지 x마 3의 제곱만 그냥 바로 구하면 된다. 이렇게. 물론 최고창을 잘 달아줘야 돼요. 최고창 개수를. 2차 함수의 최고창 개수가 1이니까 바로 그냥 x마 3의 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역시나 계산해보면 x마 3의 세제곱 0부터 3까지이기 때문에 9가 나온다는 거를 알 수가 있죠. 자, 이제 4점짜리 문제를 풀어볼게요. 그 4점짜리 문제는 이제 간단한 개념 같은 건 설명 안 하고 문제풀이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9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속도 활용이죠. 미분의 속도와 위치 문제, 위치와 속도. 뭐 가속도를 물어볼 수도 있어요. 이제 여기 문제는 속도만 물어봤고, 자, 일단 속도가 이렇게 vt로 나와 있는데
미지선화가 섞여있죠. 자, 문제에서 뭐라고 있냐면 0에서의 위치랑 6에서 위치가 서로 같다고 했어요. 이거는 변화량, 즉 0부터 6까지 위치 변화량 서로를 적분한 값이 0이라는 거죠. 위치가 변하지 않았죠. 위치가 서로 같다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그림을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림을 그려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VT죠. 0부터 6까지 정적분이 0이어야 돼요. 그 말은 여기의 넓이랑 여기 넓이가 서로 똑같다는 거죠. 근데 여기는 아래에 있으니까 정적분이 음수, 여기는 위에 있으니까 정적분이 양수로 생각하면 정적분이 0이 나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 2차 함수에서 넓이가 같게 하는 요 값을 쉽게 찾을 수가 있어요. 여기가 2대1이에요. 2대1. 뭐 자주 나온 성질이니까 외워두면 좋겠죠. 2대1이다. 근데 여기가 6이기 때문에 4대2겠죠? 4대2. 따라서 여기가 4다. 그래서 VT를 바로 확정 지을 수가 있습니다. 3 T T마 4로 바로 확정 지을 수가 있고, 이제 물어보는 게 움직인 거리잖아요. 움직인 거리는 절대값을 씌워가지고 적분을 하는 거죠. 0부터 6까지 절대값을 씌워서 VT, DT. 근데 사실 절대값을 씌워서 적분한다는 것 자체가 넓이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의 넓이랑 여기의 넓이를 모두 구해라 이렇게 물어보는 건데, 아까 말했지만 이 두 넓이가 똑같아요. 따라서 이 친구의 2배를 구하면 되는 건데 2 곱하기 여기 넓이보다는 여기 2차 함수랑 x축에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는 게 더 쉽죠? 여기를 구하는 게 더 쉽죠. 여기 넓이 구하는 공식은 뭐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6분의 2차 함수의 최고차항 계수 3, 그 다음에 두 x값의 끝에 양끝 x값의 차이의 세제곱이죠. 이렇게 따라서 약분해버리고 3의 세제곱이라서 64가 됩니다. 자, 10번. 10번은 합성함수의 최소값을 물어봤죠. 합성함수의 최소값은 일단 gfx니까 속함수, 즉 fx를 t로 치환하는 게 정석이죠. 자, 근데 항상 치환을 할 때는 범위를 따로 잡아줘야 돼요. fx는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k인데 이 친구는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k 마이너스 1이라서 항상 k 마이너스 1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따라서 t는 k 마이너스 1이다. 이게 딱 계속 킵을 해놓고 문제 풀어야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이제 문제가 gt의 최소값이 2가 되도록 하는 문제로 바뀌었죠? gt는 3차 함수인데 3차 함수를 그려봐야 최소값에 대한 정보를 알 수가 있으니까 미분을 해봅시다. 그러면 6t제곱 마이너스 18t 플러스 12가 되겠죠? 6으로 묶어주면 t-1, t-2인데요. 이제 도함수를 이용해서 fx를 그릴 수가 있죠. 바로 그려도 괜찮겠죠? 바로 그리면 이거 6이죠? 바로 그리면 이렇게. 그래서 t가 1일 때가 극되고 t가 2일 때가 극소가 되고요. 최소값에 대한 얘기를 했으니까 좀 극소값은 구해줘야 될 것 같네요. gt에다가 2를 넣으면 16 마이너스 36 플러스 24 마이너스 2라서 2죠. 2예요. 우리가 원하는 최소값이 여기 나오네요. 따라서 여기 극소값을 최소값으로 가지는 k의 범위. 왜 갑자기 k가 나오냐면 t가 k-1 이상이기 때문에 k-1이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gt의 범위가 gt의 최소값이 달라지죠? 어디일까요?
좀 하나하나 해보면서 눈치를 채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만약 여기가 k-1이라면, 즉 여기부터 시작이라면 여기 범위가 되죠? GT는? 그럼 최소값이 여기일 때 나와요. 따라서 최소값이 2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여기 범위에 있으면 안 되겠구나. 여기 범위에 있다면요? k-1이? 그러면 k-1보다 큰 구간은 여기 오른쪽이 될 텐데, 눈에 보이죠? 여기일 때가 극소일 때가 최소값이구나. 그럼 극소일 때가 최소값인데 최소값이 2가 잘 나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따라서 이것도 통과. 자, 그 다음이 중요한데요. 이제 여기 아래로 너무 내려가 버리면, 즉 k-1이 너무 왼쪽에 있으면 여기 오른쪽이 전부 다 범위가 될 텐데요. 그럼 여기서 최소값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여기는 극소값보다는 더 아래에 있는 점이에요. 따라서 여기도 안 되구나. 그럼 결국에는 경계가 생기게 되겠죠. 이 최소값보다 극소값보다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면 안 돼요. 따라서 k-1의 범위는 여기 사이가 되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여기부터 여기까지. 자, 그러면 여기 좌표 구할 수 있겠어요? 여기 좌표. 자, 3차 함수의 비율관계 2대 1이죠. 2대 1. 하지만 여기 길이가 실제로는 지금 1이에요. 1. 1이랑 2의 차이라서 1이라서 여기는 2분의 1이니까 여기 좌표는 2분의 1인 걸 알 수가 있네요. 따라서 k-1은 여기 2분의 1이랑 지금 노란색 양 끝이죠? 2 사이에 있다. 2분의 1과 2 사이. 따라서 k의 범위는 2분의 3부터 3 사이에 있다.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사실. 문제에서 물어본 게 k 최소값이기 때문에 여기 2분의 3일 때가 답이겠죠? 2분의 3. 자, 10번은 이제 3차 함수의 합성함수의 최소값을 물어본 문제예요. 합성함수. 자, 11번. 자, 이제 11번부터는 아마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해볼 테니까 같이 해봅시다. 자, 11번은 지도로감수의 그래프죠. 지로함수. 자, 문제를 읽어보면 일단 두 지수나 로그 함수가 나와 있는데 지금 역함수라는 보장은 없어요. 그리고 사실 딱 봐도 역함수처럼 보이진 않죠? 그러면 여기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 돼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로그 함수가 너무 오른쪽에 가 있죠. 그래서 역함수는 아니고 비슷한 느낌인데 조건이 여러 개 나와 있는데 AB가 8이고요. BC가 2루트 2예요. BC가 2루트 2를 보면은 어떤 조건이 생각이 나야 되냐면, 자,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러면 그 빗변의 길이가 주어져 있다는 거는 각각 x 값, y 값으로 성분 분해를 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C에서 B만큼 가는 길이가 2루트 2라는 거는 지금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죠. 여기 길이는 2고 여기 아래 밑변도 2라는 거죠. 45도니까 직각일 테고 이런 식으로. 따라서 B 좌표는 C 좌표에 비해서 오른쪽으로 2칸, 아래쪽으로 2칸을 갔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이거를 캐치를 했다면 C나 B의 좌표를 세팅할 수 있겠죠? C의 좌표를 잡으면 B의 좌표도 잡을 수가 있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해볼게요. B 좌표보다 C 좌표를 세팅하는 게 더 편하지 않을까요? 지수함수니까. 그래서 과감하게 t, 2에 t-1 플러스 1로 세팅을 하면 아까 했던 성질에 의해서 오른쪽으로 2칸, 아래쪽으로 2칸이죠? 그럼 B 좌표도 t 플러스 2, 아까 t에다가 2를 더한 거. y 좌표는 아까 a의 y 좌표에다가 2를 뺀 거겠죠? 아래로 갔으니까. 이 t-1, 마이너스 1 이렇게 세팅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첫 번째 식이 나오죠. t 플러스 2
2의 t-1 마이너스 1은 y는 로그 2 x 마이너스 a 위에 있다 보니까 대입을 해줄 수가 있어요. 기본 원칙이죠. 어떤 점이 함수 그래프 위에 있다면 대입을 반드시 해줘야 돼요. 자, 대입을 해주면 2t-1 마이너스 1 로그 x자리에 t 플러스 2를 대입을 하니까 이렇게. 자, 요거를 뭐 1번식이라고 합시다. 미지수가 두 개죠. t랑 a. 미지수가 두 개다 보니까 조건도 두 개가 나와야 돼요. 하나만 더 구하면 되겠네요. 8이라는 걸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자, b에서 y축과 평행하게 쭉 올려서 a라는 점을 만들었어요. 지수함수랑 만나는 점을 찾은 거죠. 그러면 x가 똑같죠. 따라서 a 좌표는 x 값이 t 플러스 2니까 y 좌표는 바로 여기 그 함수 그래프 함수식에 대입해서 얻어낼 수가 있어요. 2에 t 플러스 1 플러스 1이구나. 자, 여기 길이 8이라는 거는 요 두 y 값의 차이겠죠? 따라서 2에 t 플러스 1 플러스 1에다가 2에 t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빼면은 8이 나온다. 요 식이 두 번째. 2번 식을 먼저 푸는 게 좋겠죠. 2번 식을 풀면은 바로 t 값이 나오니까요. 자, t 값을 구하면 2t 플러스 1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1이고 1 플러스 1이라서 2가 되고 이항을 하면 6이겠죠? 자, 이거는 2의 t제곱으로 정리를 해볼게요. 2 곱하기 2의 t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2의 t제곱이라서 2분의 3 2의 t제곱이 6이죠. 따라서 2의 t제곱은 4가 되고 t가 2라는 결론을 얻습니다. t가 2면 뭐 a 값도 구할 수가 있고 a 값을 구하면 모든 a, b, c, d 좌표를 싹 다 구할 수가 있고. 자, 1번 식에 대입해서 a 값을 구해볼게요. t에다 2를 넣으면 2-1은 로그 4-a가 되고요. 이게 1이니까 이 로그 안에 진수값은 2가 돼야겠죠? 따라서 a는 2가 된다. 자, a랑 t를 알았으면 여기 다시 위로 올라가 볼게요. 여기서 모든 a, b, c, d 좌표를 전부 다 구할 수가 있어요. 자, 다시 적어 볼게요. t가 2고 a도 2였어요. 그러면 c의 좌표는 2,3이 되겠죠. 그리고 b의 좌표는 t에 1을 대입하니까 4,1이 될 거예요. 4,1. 자, t에 1을 넣으면 4, 여기는 9겠죠. 그 조건 다 만족하는지 좀 간단하게 검사해보면 좋아요. 실제 길이가 2루트 2냐 맞죠? 여기도 실제 길이가 8이냐 맞죠? 이런 식으로 검산 간단하게 해보면 좋을 것 같고. 자, 마지막 D는 A가 2였기 때문에 이게 0이 되는 X 절편을 구하는 거니까요. 그럼 X가 3이어야겠죠? D는 3,0. 자, 발문에서 물어보는 게 사각형 ABCD, ACBD의 넓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구할 거냐? 삼각형 두 개로 쪼개가지고 구할 수가 있어요. 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두 개로 쪼개가지고, 자, 요거 먼저 구해보면 2분의 1. 여기를 밑변으로 보는 게 좋겠죠. 그러면 8이고요. 높이는 x값의 차이겠죠? 따라서 2다. 그래서 2분의 1, 8 곱하기 2라서 8이고, 여기 넓이는 뭐 세점의 좌표가 주어져 있으니까 신발끈 써도 되고, 아니면 이제 특수한 삼각형이죠. 눈에 보이면 좋았을 것 같아요. 직각이죠. 왜냐면 여기 직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었잖아요. 여기 기울기만 확인하면 돼요. 여기 길이는 3,0이랑 4,1 사이의 기울기라서 1이에요. 따라서 수직이죠. 그러면 직각 삼각형으로 풀면 되겠구나. 자, BC의 길이가 2루트2고 여기 BD의 길이가 루트 2이기 때문에 밑변을 2루트2라고 하면 높이는 루트 2가 되죠. 따라서 루트 2다. 아니 2다. 자, 답은 8이랑 2를 더해줘서 10이 되겠죠.
자, 답은 5번이고요. 자, 12번 문제. 12번은 함수의 연속 문제예요. 자, 해봅시다. 일단 함수 연속이라는 건 보통 그 사칙연산 함수를 줘요. 뭐 곱하기 함수가 연속이 된다던가, 아니면 이 문제처럼 이렇게 나누기 함수가 연속이 된다던가. 자, 일단 fx를 먼저 정리를 해볼게요. 항상 이런 사칙연산 함수는 이 f나 gx가 연속함수인지 불연속함수인지를 찾는 게 최우선이라서, 지금 gx는 3차함수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분자는 연속함수예요. 근데 분모는 fx인데 이렇게 구간별 함수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 연속인지 불연속인지는 아직 모르죠. 확인해봐야 되는 거죠. 실제로 연속일 수도 있어요. 구간으로 주어져 있지만 얼마든지 연속으로 줄 수 있는 거니까 일단 fx의 연속성을 먼저 캐치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fx가 연속인지, 그러니까 대입을 해봤는데 연속인지 불연속인지를 알아야 되니까 인수분해를 한번 해봅시다. 왜냐면 미리 말해주면 나누기 함수는 분모가 0일 때 불연속이죠. 그래서 인수분해를 해서 근이 얼마일 때가 나오는지를 캐치해주는 게 중요해요. 자, 이렇게. 자, 일단 x는 2에서 연속이려면 좌극한이랑, 자, 2를 대입해보면 마이너스 1이겠죠. 좌극한이랑 우극한, 2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2, 2 마이너스 a. 이게 똑같은지를 확인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넘기면 2분의 1이죠. 따라서 a는 2분의 3이면 이게 똑같아요. 즉 a가 2분의 3일 때 fx가 연속인데, 이제 아쉽게도 a가 2보다 크기 때문에 이 친구는 연속이 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무조건 불연속이다. 사실 우리 입장에서 아쉬운 게 아니죠. 이게 연속일 수도 있고 불연속일 수도 있는 것보다는 무조건 불연속인 게 더 마음이 편하니까. 따라서 fx는 불연속이다. 그러면 fx는 불연속밖에 될 수가 없죠. 자, 여기까지 이제 좀 기본 세팅을 해두고 나누기 함수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fx, gx가 언제 불연속일 수가 있냐, 즉 불연속 후보, fx분의 gx의 불연속 후보를 찾으면 두 가지죠. 첫 번째는 fx가 불연속인 점이 있을 수가 있어요. gx는 연속함수니까, gx 연속이니까 뭐 고려할 필요가 없고, fx가 불연속이거나 아니면 fx가 0이면 돼요. 분모가 0이어버리면 나누기 함수는 무조건 불연속이죠. 일단 분모가 0이 되는 값을 찾아보면 fx가 0이 되는 값이니까 여기 위에서 x가 1이랑 3이죠. x가 1이랑 3인데 x가 2보다 작은 부분만 정의가 됐기 때문에 3은 안 되고 x가 1이다. 자, 두 번째, 여기 아래 부분에서 x가 0이랑 a일 때 fx 값이 0이 되죠. 하지만 x가 2보다 큰 부분만 보기 때문에 0은 안 된다. a는 2보다 큰가요? 네, 아까 여기 식에서 a가 2보다 크다고 했죠. 그래서 x가 a이다. 자, 따라서 x가 1과 a일 때는 분모가 0이기 때문에 나누기 함수가 무조건 불연속이에요. 무조건. 근데 어떻게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라고 하나요? 그래서 문제도 이걸 알고 일부러 1이 아니고 a가 아닐 때만 hx를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해주죠. 뭐 그런 값도 하고. 자, 우선 첫 번째, fx가 불연속일 때, 즉 x가 2였죠? 이때를 조사를 해봐야 돼요. 첫 번째, x가 2일 때 fx분의 gx의 연속성을 조사해보자. 연속해야 된다는 거니까. 자, 좀 구조화를 해봅시다. fx분의 gx인데 지금 fx가 불연속이죠. 2일 때. 근데 gx는 2에서 연속이란 말이죠.
이 친구가 연속이 돼야 돼. 아, 그러면 gx가 얼마가 돼야 될까? 분모가 불연속인데 분자가 얼마여야 이 분수 함수를 연속으로 만들 수가 있을까? 0이 돼야겠죠. 아, g는 0이구나. 이렇게 첫 번째 조건을 뽑아냈어요. 두 번째, x가 1일 때랑 a일 때를 봐야 되는데 조금 이제 어려운 게, x가 1이거나 a일 때는 지금 애초에 hx를 그냥 정의 자체를 안 해주죠. fx분의 gx로 정의를 안 해주죠. 어떻게 구하냐? 그래서 함수값이 똑같다는 조건이 있어요. 아니 근데 1이거나 a일 때는 hx가 뭔지도 모르는데 함수값을 어떻게 쓰냐? 조건이 여기 나와있죠. 연속이라고 했죠, hx가. 그 말은 함수값이랑 극한값이 똑같아요, 연속이라는 거는. 그래서 함수값을 바로 볼 수가 없죠. 1일 때랑 a일 때는 hx가 뭔지 모른다니까요. 함수값을 바로 볼 수가 없으니까 이거를 극한값으로 돌려보자. 어차피 hx가 연속이기 때문에 x가 1로 갈 때 hx나 h1이나 똑같다는 거죠. 이게 조금 뭐 어려운 부분이지 않았을까. 자, 이거는 왜 같냐면 hx가 연속함수라서 함수값 대신에 극한으로 돌려서 보는 거죠. 극한은 구할 수가 있으니까. 왜? 극한은 hx가 요 나누기 함수로 잘 정의가 되죠. 따라서 hx 자리에 아까 했던 거 fx 분의 gx를 넣으면 자, 바로바로 해볼게요. x가 1로 갈 때 1이면 여기 위에 거 fx를 보는 거겠죠. 그러니까 fx 자리에 바로 x-1, x-3을 넣고 분자는 뭐가 될까요? 분자는 뭐 gx겠죠 뭐. 그 다음에 x가 a로 할 때 a는 2보다 큰 수예요. 따라서 2보다 크니까 여기 아래쪽 fx를 써야 될 것 같고 마이너스 x, x 마이너스 a 분의 gx. 두 극한값이 같다. 일단 극한값이 같으려면 꼴을 먼저 봐야죠. 극한값이 존재하려면. 자, 지금 분모가 0으로 가요. 반드시 분자도 0으로 가야 된다. 즉 g1은 0이다. 자, 오른쪽도 마찬가지죠. xa를 대입하면 분모는 0으로 간다. 그럼 분자도 0으로 가야 된다. ga도 0. 자, 이 조건이랑 아까 이 조건 두 개를 구한 걸 합치면 gx를 바로 세팅할 수가 있죠. gx는 최고차항 계수가 1인 3차함수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x-2 g가 0이니까요. 그 다음에 x-1, x-a라고 잡아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끝났죠? 미지수가 하나, 딱 a 하나만 나와 있으니까 여기 극한식에 대입을 해줘가지고 극한식이 같다라는 걸 이용을 해주면, 자, x-1, x-1이 있죠? 그리고 바로 약분을 하고 적으면 x-3만 분모에 남고, 자, 오른쪽도 이미 x-a가 있으니까 바로 약분을 해준다고 생각하면 x-2, x-1 분모는 마이너스 x. 자, 둘이 같아야 되니까 대입을 해주면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분의 a 마이너스 2, a 마이너스 1이겠죠? 이게 같아야 된다. 이 친구도 약분이 돼버려요. 이렇게 대신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겠죠? 이렇게 여기도 플러스로 바뀌고 크로스 해주면 a는 2a 마 4가 되니까 a가 4라는 조건을 얻죠. 거의 끝났어요. a가 4니까 이제 hx를 그냥 구할 수가 있다. 자,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h1 플러스 h3이라서 하나하나 해봅시다. h1 플러스 h3은, 자, h1은 뭘까요? h1은, 자, h1은 아까 ha랑 같았죠. 즉 이 극한값이랑 같다고 생각을 해야 되니까 이게 지금 h1이었잖아요. 요 친구를 구하면 된다. 자, a가 지금 4로 가죠.
a가 4로 가는 걸 바로 대입을 해주면 마이너스 4분의 2 곱하기 3이라서 마이너스 4분의 8 아니 마이너스 약분이 되죠? 마이너스 2분의 3 따라서 H1은 마이너스 2분의 3이고요 H3은요? H3은 그 H1 그 함수값 하나로 구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아까 여기 그 나누기 함수 따라서 이거는 F3분의 G3이다 F3분의 G3을 구하는 방법은 뭐 하나는 해봐야겠죠. fx는 2보다 클 때는 여기 범위에 들어가니까 3을 넣어주면 3 곱하기 3-a 마이너스 1인가요? 분자는 G3이죠. G3은 여기 빨간색 3을 대입하면 1 곱하기 2 곱하기 3-4 a가 4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계산만 해주면 여기는 분모가 3이고 분자가 마이너스 2죠. 따라서 마이너스 2분의 3 마이너스 3분의 2라서 마이너스 6분의 9 플러스 4 마 6분의 13이 되겠습니다. 마 6분의 13 따라서 3번이 답이고 근데 이 12번 문제는 원래 이런 거 약분을 해주거든요. 선지에 3으로 약분되죠. 그래서 이거는 2분의 5라고 해줘야 맞는데 이제 검토에서 미처 발견을 못한 건지 이렇게 약분을 안 해줘버렸네요. 자 넘어갑시다. 13번 근데 13번은 좀 약간 생소했을 것 같긴 해요. 이거 수능 스타일이긴 한데 좀 익숙하지 않은 그런 문제. 자 수열의 한 문제죠. 물론 등차 수열의 합. 근데 그냥 공식만 쓰면 되는 게 아니라 조금 그 부호 가지고 뭐 부호가 플러스냐 마이너스인 거 가지고 이렇게 케이스 나눠가지고 판단하게 하는 문제가 좀 나와요. 자 해봅시다. 일단 첫째 항이 양수라고 했고 요런 식을 줬어요. 뭐 그래프를 그려서 푸는 경우도 있는데 어차피 답은 수식으로 풀어야 나오는 거니까 너무 케이스가 막 복잡하거나 이러지 않는 이상은 그냥 우직하게 식으로 밀고 가는 게 쌤 생각에는 바람직할 것 같아요. 일단 첫째 항이 양수니까 그 다음 문자는 공차죠. 공차가 뭐 양수냐 음수냐 좀 이런 거를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만약 첫째 항도 양수인데 공차도 양수면은 모든 항이 다 양수가 돼요. 모든 AN이 다 양수가 되고 그러면 수열의 합은 갈수록 커지죠. 그러니까 수열의 합이 증가함수예요. 양수인 걸 계속 더해 나가는 거니까. 그러면 여기서 좀 위화감이 느껴지죠. S3랑 S6가 같다는 건데 아무리 절대값을 씌워도 어차피 이게 다 양수니까 절대값이 다 풀릴 테고 그러면 S6랑 S3가 같을 수가 없어요. 따라서 공차가 양수라는 건 말이 안 되는구나. 공차는 무조건 음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괜찮죠? 자 이제 식을 딱 적어놓고 절대값이 3개나 있어요. 절대값이 3개가 있다는 거는 이 절대값 안에가 뭐 양수일지 음수일지 이거를 판단하는 케이스가 총 8가지라는 거죠. 이게 세제곱이니까. 알겠지만 뭐 8가지를 다 해볼 수는 없겠죠. 그 중에서 우리 이미 공차가 음수라는 것도 찾았으니까 그중에 안 되는 케이스가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고. 자 해봅시다. 일단 첫째 항이 양수니까 S1 이때는 무조건 양수예요. 그러니까 항상 부호는 플러스부터 출발해야 되는 거고 공차가 음수기 때문에 점점 n이 커진다면 즉 뭐 s 무한대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일반항은 아주 작은 값으로 가게 되죠. 그러니까 일반항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그 마이너스 무한대를 더해간 sn 값도 마이너스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sn의 부호가 한번 바뀌어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뀐다. 왜냐하면 점점 작아지는 값을 계속 더해나가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플러스였다가도
그게 음수가 돼야 된다. 따라서 케이스가 4가지죠. 플러스에서 시작해서 마이너스로 끝나는 거니까 전부 다 플러스거나 처음에 2개는 플러스고 마이너스였다가 처음에만 플러스고 2개가 마이너스일 수 있고 아니면 그냥 다 마이너스일 수도 있는 거니까 이렇게 4가지가 나오는데 아까 뭐 제일 첫 번째는 말했죠. 이거는 전부 다 양수면 S3랑 전부 다 양수가 되면 S3랑 S6가 이거는 뭐 따로 해봐야겠네요. 그죠? 이거는 된다고 치고 2번도 되고 3번도 되고 4번까지도 일단 아직은 후보로 남겨놓으면 자 이제 해봅시다. 좀 케이스를 나눠가지고 해보면 될 것 같은데 자 첫 번째는 요 2개 이렇게 그러니까 S3랑 S6가 이제 부호가 같을 때 그 말은 S3랑 S6가 그냥 같다는 거죠. 이 친구를 좀 정리를 해보면 이제 원하는 좀 식을 얻을 수가 있어요. 자 이게 첫 번째. 자 다 넘깁시다. 물론 뭐 공식에 바로 대입해도 되지만 좀 적당히 사라지는 값이 있으니까 다 넘겨줘서 S6 마이너스 S3를 만들어주면 이 친구는 A4, A5, A6까지의 합이죠. 등차 중앙이죠. A5는 양 끝 A4랑 A6의 2배라서 이 친구는 3A5가 된다. 따라서 A5는 0이라는 사실을 얻을 수가 있어요. 조건 하나가 나온 거죠. A5는 0이다. 자, 그 다음에 만약 A5가 0이라면 이제 A11을 구하는 거죠. A11은 부호가 양수일까 음수일까? 네, A5가 0이고 좀 케이스를 좀 미리 걷어내고 진행을 할게요. 아까 1번도 된다고 했었는데 사실 1번은 될 수가 없는 게 봐보세요. S3랑 S6가 값이 똑같다는 거는 이게 이제 AN이 음수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올라갔다 다시 내려온다는 거니까. 그럼 S11은 S6보다는 클 수가 없어요. 근데 만약 S11이 양수라면 그대로 S11에다가 3을 뺀 게 S6이라는 거니까 S11이 더 크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불가능하죠. 3개가 다 부호가 같을 수는 없고 똑같은 맥락으로 3개 다 마이너스인 것도 안 된다. 그래서 2개만 가능하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한번 그 S6까지는 양수거나 아니면 S6부터 마이너스냐 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그걸로 계산해보면 자, 첫 번째는 바로 뿔뿔 마러 갑시다. 그러면 두 번째는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S6랑 마이너스 S11 마 3이랑 같은 거죠. 이건 어떻게 되냐? 이제 이거는 아까처럼 막 사라지지 않아요, 항들이. 그래서 그냥 등차수열의 합 공식 써가지고 해야 될 것 같고. 근데 뭐 등차수열의 합 공식 써도 되는데 조금 복잡하니까 이게 더 편하죠. 그 S6라는 거는 A1부터 A6까지의 합이에요. 근데 A1이랑 A6의 합은 등차 중앙을 생각을 해보면 2, A 3.5죠. 1이랑 6의 중간값은 3.5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수열을 그 자연수가 아닌 값에서 생각해도 어차피 우리는 그 1차함수로 표현되는 공식을 쓰기 때문에 지장이 없어요. 따라서 3.5. 결국에는 3.5가 몇 개 있냐? S6 6개인 거니까 3.5가 6개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바로 식을 정리해주면 편하다. 그 다음에 11도 마찬가지죠. S11이라는 것도 1부터 11까지라는 거라서 1과 11의 중간값은 6이겠죠? 따라서 A6이 11개가 있다. 이런 식으로 좀 식을 정리해주면 계산도 조금 편하고 이렇게 바로 합을 일반항의 몇 배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게 좀 문제 풀 때 도움이 될 때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해봤고 자, 이제부터는 그냥 공식 써야죠 뭐. 자, 첫 장이랑 그 공차로 다 찢어내도 되는데 우리 이미
A5가 0이라는 거 알았으니까 그걸 이용해주면, 자, A5에 비해서 A3.5는 공차가 1.5개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이거는 마이너스 1.5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 자, 마찬가지로 A6이라는 거는 A5에 비해서 공차 하나가 추가된 거죠. 따라서 이거는 D라고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마이너스 9D가 마이너스 11D 마 3이라서 D는 마이너스 2분의 3이라는 거를 알 수가 있죠. 따라서 첫째 항은 A5에서 공차 4D를 뺀 거니까 얼마죠? 6인가요? 네, 6이라는 사실을 얻을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첫째 항 A1은 6이다. 6. 근데 이게 하나만 되는 게 아니라 모든 합을 물어봐서 최소 2개 이상이에요. 아까 두 번째 케이스에서 나온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 케이스. 두 번째는 여기 뿔마마. 따라서 첫 번째는 S3랑, 자, S6이 마이너스면 절대값을 풀고 나올 때 마이너스가 붙겠죠. 마이너스 S6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 자, 두 개의 합이 0이다. 이제 아까 그 A1으로 표현하는 거 바로 하면, S3라는 거는 A1부터 A3까지의 합이라서 3A2죠? 3A2. 이건 아까 했죠? S6는 6A3.5. 이렇게. 자, 이제는 그 A5가 0이라는 거를 이용할 수 없어요. 아까 그거는 이때만 됐던 거고, 이제는 못 쓰는 거고, 이제 그래서 이건 첫 장이랑 공차로 다 나눠가지고 연립하는 식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두 번째까지 좀 구해놓고 연립을 한꺼번에 합시다. 두 번째는 S6 마이너스 S6랑 마이너스 S11 마3. 이게 뿔마마니까 절대값을 풀 때 마이너스가 앞에 붙어서 나와야 될 것 같고, 역시나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S6는 마이너스 6A3.5로, S11은 마이너스 11A6으로 표현할 수가 있으니까 두 개를 연립을 해주면은 좋은 일이 생기겠죠. 연립 한번 해봅시다. 자, A2는 3A 플러스 D가 되고요. A1 플러스 D라고 할게요. 자, A3.5는 6, A1 플러스 2.5D겠죠. 정리해주면 9A1에다가 18D. 따라서 A1은 마이너스 2D라는 조건을 얻어요. 자, 요것도 이제 풀어보면 마이너스 6, A 플러스 2.5D는 마이너스 11, A1 플러스 5D겠죠. 계산을 해보면 마이너스 6A1 마 15D. 이렇게 나오고요. A1 자리에 마이너스 2D를 넣어야 되는 거니까 12D 마이너스 15D, 여기도 마이너스 2D를 넣어주면 22D 마 55D가 3이 돼야 된다. 정리하면 마 3D가 마 33D라서 넘어가서 30D인가요? 30D가 마 3이니까 D는 마 10분의 1이다. 우리는 A1을 찾는 거였죠. 따라서 A1은 마이너스 2를 곱하니까 5분의 1이다. 이렇게. 따라서 두 번째 A1 값은 5분의 1이고요. 두 개를 더하니까 5분의 31이 되겠죠? 이렇게. 넘어갑시다. 14번. 14번이 선생님 개인적으로 생각으로는 이 시험지에서 제일 어렵다고 생각이 들고요. 뭐 선택 과목 다 포함해서도 22번보다도 조금 어려운 것 같은데, 좀 함정도 약간 있고, 쌤도 처음 풀 때 틀렸어가지고, 함정에 빠져서 틀렸어가지고, 이제 디귿을 맞다고 해버렸는데, 다시 보니까 틀렸더라고요. 이게 서로 다른 실근이라서. 서로 다른 실근이라 틀렸었는데, 아무튼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한번 기억부터 해봅시다. 기억. 왼쪽에 적어볼게요. 뭐 기억, 니은 정도는 계산이에요. 일단 이거는 그 함수 그래프 판단해서 푸는 문제고,
자, 1번 기억. k가 0일 때 fx 플러스 gx. 일단 k가 0이면 fx라는 함수 자체가 다 나와버리죠. x세제곱 플러스 6이 되겠고요. 그러면 fx 플러스 gx가 어떻게 나오냐면 x세제곱 플러스 6 2x제곱 마이너스 2가 되죠. 이게 오직 하나의 실근을 가지냐, x세제곱 2x제곱 플러스 4. 일단 이게 fx 플러스 gx인데 뭐 실근 판단하는 방법은 그래프를 그려보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인수분해 해도 되지만 바로 인수분해가 될지 말지 모르니까 일단 hx라고 두고 일단 미분을 합시다. 미분을 하면 3x제곱 4x가 나와서 인수분해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 그리는데 도움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따라서 뭐 이런 식으로 그릴 수가 있겠죠. x가 마 3분의 4일 때, x가 0일 때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이제 그러면 이게 실근이 실제로 하나냐 뭐 세 개냐 이런 거 판단하는 방법은 극소값이랑 극대값이 곱하면 부호가 양수냐 암수냐를 판단하는 거죠. 꼭 둘 다 안 해봐도 되고 뭐 극소값 정도만 해봐도 충분하긴 하죠. 극소값일 때를 찾아보면 hx에다 넣어야겠죠. 이건 0,4예요. 0보다 크네요. 당연히 극대값은 양수인 거라서 x축이 아래에 있겠죠. 따라서 실근은 하나밖에 안 나온다. 기억은 맞는 거예요. 니은 방정식 f-g fx-gx 는 어떻게 나오냐, x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두 개래요. 3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실근을 두 개를 가진다는 거는 그래프가 x축에 접한다는 거죠. 그래서 접한다로 풀어주면 역시나 뭐 이걸 h1x라고 합시다. 그러면 h1x가 이제 이런 식으로 생겨야 돼요. 이렇게 있는데 이런 식으로 x축이 접하든가 아니면은 뭐 위에서 접하든가 둘 중에 하나겠죠. 뭐 아무튼 어떤 것이라도 x축에 접하는 x값이 하나가 필요해요. 그 점을 이렇게 알파라고 한다면 알파에서 식을 두 개를 뽑아낼 수가 있죠. 첫 번째는 일단 h1 알파가 0이어야 돼요. 왜냐면 알파에서 x축이랑 만나야 되니까. 두 번째는 알파가 지금 x축이랑 접한다는 건 알파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0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3차 방정식이잖아요 이게. 그럼 뭐 판별식 같은 걸 쓸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알파로 잡아가지고 그냥 대입하면 0, 미분해서 0 요거를 써주면 너무 겁내지 말고요. k값이 미지수 하나 있고 알파 미지수가 총 2개 있으니까 식이 이렇게 2개만 나오면 k랑 알파를 다 구할 수가 있어요. 자신있게 계산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계산 한번 해볼게요. h 알파가 0이다. h1 알파는 알파 세제곱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이게 0이다. 두 번째, h 프라임 알파가 0이다. 자, 뭐 바로 미분해가지고 대입을 해볼게요. 3알파 제곱 마 4알파 마 k가 0이다. 연립을 어떻게 할 거냐. 자, 요거 1번이랑 2번 식이 있는데 2번 식을 잘 봐보면 k를 알파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끝났죠. 이렇게 대입을 해주면 1번 식에 대입을 해주면 k 대신에 3알파 제곱 마 4알파를 넣으면 알파에 대한 식만 나오기 때문에 알파 값을 알면은 k도 구할 수가 있다. 계산을 해봅시다. 정리하면 마이너스 2알파 세제곱 플러스 2알파 제곱 플러스 8은 0이라서 인수분해가 되면은 좋겠죠. 이렇게 인수분해가 2로 돼요. 2 조리집법을 써보면 뭐 2 말고 다른 거 있을 수도 있으니까 써보면 이렇게
그래서 알파 마이너스 1, 알파 제곱, 알파 플러스 2가 나오는데, 또 실근이 있을까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는 게, 이제 여기 자리는 판별식 음수라서 실근이 존재하지 않죠. 따라서 알파는 1밖에 안 된다. 우리 K값 구하는 거였어요. 여기 있죠, 여기. 알파가 1이니까, K에다가, 알파가 1이 아니죠? 알파 2죠, 2. 알파, 2니까, K값은, 자, 여기 위에 식에다가, 다시 대입을 해보면, 12 마이너스 8이라서 4가 나오네요. 네. 자, 니은 보면은, K값이 4냐? 물어봤기 때문에, 니은도 맞다는 거. 자, 여기까지 일단 기억 니은은 맞고요. 이제 디귿이 맞냐 틀리냐인데, 디귿이 조금 어려워요. 디귿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 디귿을 푸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딱 KX만 남기던가, 아니면 그냥 안 남기고 적당히 이렇게 잘 절대값 풀어서 푸는 건데, 쌤이 처음 풀 때 그냥 절대값 풀어서 해보니까 실수를 했어요. 그리고 뭐 다른 사이트 찾아봐도 쌤처럼 풀다가 실수하는 친구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답지 풀이대로 KX만 남겨가지고 그래프 그려서 푸는 게 이제 조금 출제 의도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물론 뭐 잘 확인해주면 실수 안 할 수 있는 건데 좀 그러기 쉽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자, 해봅시다. 일단 절대값 fx죠. 이게 gx랑 같아야 된다. 요 실근이 5개. 절대값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꼭 3개만 나오진 않죠. 3차 방정식이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5개가 나오는 건데, 이걸 어떻게 풀 거냐 하는 게 맥락인데, 항상 중요한 거는 이런 절대값이랑 다른 함수랑 비교하는 문제는, 절대값은 항상 양수다 보니까 x 범위가 제한돼요. 이거는 뭐 루트가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루트 자체도 양수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gx가 이거 수능에 나왔던 표현이죠. fx 이렇게 같다고 하면은 fx도 0 이상이고 gx도 0 이상이에요. 그래서 이런 조건으로 뭔가 x 범위가 제한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걸 생각해주면 항상 절대값은 0 이상, 즉 2x 제곱 마이너스 2가 0 이상이라는 거라서 이 범위에서만 봐줘야 돼요. 이 범위에서만. 따라서 x 범위를 미리 구해놓고 시작하면 2x 제곱이 2 이상인 거니까 x 제곱이 1 이상인 거죠. 따라서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1 이상이다. 딱 이 범위에서만 나온다. 미리 딱 밑줄 쳐두고 하면 좋을 것 같죠. 자, 이제 절대값 풀어야죠. 네, 절대값은 둘 중에 하나로 나오죠. 이게 이제 뿔마 2x 제곱 마 2라는 건데, 이거를 정리를 잘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거를 바로 왼쪽 거 오른쪽 거를 보긴 힘드니까 딱 좀 쉽게 미지수가 포함되어 있는 kx만 남겨서 정리를 해주면, 첫 번째 플러스라고 하면 다 넘어가죠. 왼쪽으로 x 세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상수항도 플러스 마이너스 2니까 넘어가면 플러스 8, 오른쪽은 kx. 요거랑 두 번째는 마이너스라고 해주면 x 세제곱 플러스 2x 제곱 플러스 4는 kx. 따라서 요 두 식, 요거랑 요걸 그려가지고 비교를 해주면 될 것 같죠. 해봅시다. 첫 번째, y는 x 세제곱, 요거 그리기. 역시 인수분해가 바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이거 좀 팁을 줄게요. 일단 도함수를 구해보세요. 도함수를 구해서 도함수가 인수분해가 되면은 그냥 이걸로 바로 그리면 되죠. 근데 만약에 도함수를 구했는데 이게 바로 인수분해가 안 된다? 그러면 원래 3차 함수식에서 인수분해해서 구하는 문제인 거예요. 그럼 그때 다시 인수분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면 되고, 이거 실제로 이거 정수에서 인수분해가 안 돼요. 근데 그게 눈에 바로 안 보이니까 일단 미분해보고, 미분한 게 인수분해가 안 되면은 원래 함수가 인수분해가 되는 거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이제 도전을 해보면 되고, 아니 뭐 이 경우는 도함수가 인수분해가 되니까 뭐 굳이 원래 함수 원래 함수 인수분해 하려고 할 필요가 없겠죠. 정리하면
3x x마 3분의 4. 자, 따라서 뭐 이런 식으로 좀 크게 그립시다. 이제 이거 가지고 판단해야 되니까. 이렇게 나오고 뭐 0이랑 3분의 4겠죠? 자, 두 번째. y는 x 세제곱 플러스 2x제곱 플러스 4다. 미분하면 3x제곱 플러스 4x라서요. 아까랑 뭐 거의 비슷하죠. 약간만 다른데. 자, 이제는 마이너스 3분의 4. 한 이 정도? 마이너스 3분의 4랑 이건 좀 치울게요. 0에서 극대극소를 가진다. 그래서 뭐 이런 느낌으로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는 이제 일단 처음에는 대충 그리고 나중에 조금 필요한 부분만 조금 뭐 다시 그리든지 좀 더 뭐 정밀하게 그리든지 하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이거랑 y는 kx를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까 말했었죠. 요 폼이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1보다 크다만 구하는 거라서 1이랑 마이너스 1일 때가 얼마인지 구해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다 넣어봅시다. 자, 1을 넣으면 이 친구도 뭐 h1인 x라고 할까요? h1x라고 하면 h1 1은 얼마죠? 7인가요? 자, 이 친구는 h2x라고 하면 h2 1은 7이죠. 오, 똑같네요. 따라서 여기 교점이 여기가 1,7이구나. 그냥 사실 당연한 게 이렇게 대입해서 알 수 있는데 이제 조금 센스가 있었다면 바로 알 수도 있어요. 왜냐면 자, 보세요. 요 두 함수의 교점이라는 건 이거죠, 이거. 그러니까 이 식이 플러스일 때랑 마이너스를 동시에 만족한다는 거죠. 어떤 값이랑 뿔마 세모가 동시에 만족하려면 그러니까 동그라미가 플러스 세모랑도 같고 동그라미가 마이너스 세모랑도 같다는 거는 어때요? 세모가 얼마여야 될까요? 세모가 0이어야 되지 않을까요? 세모가 0일 때. 아, 이 뒤에 친구가 0일 때구나. 아까 0일 때가 마이너스 1이랑 1이었잖아요. 그래서 바로 교점의 x좌표가 1이랑 마이너스 1이구나 를 알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계산해서 구할 수도 있죠. 이것도 마이너스 1일 거다. 자, 이제 이게 1,7이다 보니까 뭐 우리가 기억해야 될 우리 이제 원점이 포인트죠. 원점 좀 더 아래에 있을 것 같죠? 이렇게 좀 더 아래에 있다고 하면 y는 kx니까 원점을 지나겠죠. 원점을 지나면서 보는 건데, 자, 잘라야 돼요, 그래프를. 자,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1보다 큰 부분만 살아남기 때문에 여기 좀 잘라야 되고, 여기도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1보다 큰 부분만 이렇게 따라서 이렇게 잘려진다, 그래프가. 여기서 실근이 몇 개인지를 보는 거죠. 자, 해봅시다. 일단 뭐 이런 식으로 평범한 y는 kx를 생각을 해보면 교점이 몇 개일까요? 일단 여기서는 없겠죠. 위에 걸 안 만나니까. 근데 아래에서는 아래에서도 안 만나지 않나요? 라고 해버리면 안 되고, 안 보여도 보여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쭉 내리면 자, 이렇게 쭉 내리면 두 개에서 만나죠. 왜? 그러잖아. 그래서 교점이 2개고 교점이 5개가 돼야죠. 5개가 되려면 좀 더 가팔라져야겠네요. 좀 더 가팔라져야 돼. 그래서 좀 더 가팔라지면 뭐 이런 식으로 위에서 2개 만나고 아래에서도 이제 2개 만나지 않을까? 이렇게 아래에서. 따라서 4개다. 그러면 더 가팔라지면 이제 4개가 아니라 뭐 5개가 될 수가 있냐, 뭐 이런 건데, 항상 이제 이런 거는 경계를 찾는 게 포인트예요. 경계를 찾는 거. 그래서 뭐를 보면 되냐면 지금 경계가 2가지예요.
첫 번째는 1,k를 지날 때고, 두 번째는 이 그래프랑 접할 때죠. 접할 때. 자, 이게 지금 눈에 잘 안 보이죠? 그 쌤이 따로 그려볼 테니까 그려보는 거를 잘 봐봅시다. 이렇게 좀 필요한 부분만 따로 떼가지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요거 지금 아주 가파르게 있는 이 친구가 이제 y는 h1x였는데 h1x를 이제 중점으로 보면,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h1x가 뭐 이런 식으로 있는 건데, 자, 첫 번째는 지금 여기가 1,7이에요. 1,7에서의 접선이 여기 아래 0,0을 지나고 1,7을 지나는 접선. 아까 파란색 뭐 요런 접선보다 기울기가 더 작다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면, 여기 y는 h1x에서만 교점이 2개 나와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까 요 그래프처럼, 자, 잘 보세요. 교점이 하나, 둘, 그죠? 그리고 아래에서도 하나, 둘, 이런 식으로 2개가 이렇게 더 나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좀 반대일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좀 가파르게 있다면 역시나 접선의 방정식도 되게 가팔라질 거고, 역시나 이렇게 아래쪽에 그 원점의 방정식이, 원점 좌표가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잡아야겠네요.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교점이 하나밖에 안 나와요. 교점이 하나. 그래서 교점이 5개가 되려면 이 둘 중에 첫 번째 경우랑 두 번째 경우 중에 어떤 경우가 돼야 될까, 이렇게 뭔가 미리 좀 상황을 세팅을 해놓고 계산을 하는 게 좋죠. 계산해보면은 뭐 나오겠지, 약간 이런 식의 마인드보다는 좀 정리를 해놓고. 자, 다시 봐봅시다. 이게 좀 그림으로 잘 안 보여서 선생님이 따로 그린 건데, 자, 봐보세요. 1,7에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접하는 경우가 존재한다면 교점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교점이 접하는 거 하나, 여기 아래 H2랑 2개, 아래에서 하나 2개 더 나오겠죠? 그러니까 총 4개인데 이게 좀만 더 가팔라지면 이제 아까처럼 H1x에서만 이렇게 2개가 나오기 때문에 아래에서 하나 2개, H2x랑 하나, H1x에서만 교점이 2개 나와요. 이렇게. 그럼 총 5개가 되죠. 이해됐어요? 따라서 여기 접선의 기울기가 그 원점까지의, 즉 1,7까지의 기울기보다 더 작으면, 자, 보세요. 요런 식으로 그으면 1,7 전에 교점이 2개가 나와요. 그러면 총 교점이 5개가 된다는 거지. 여기 왼쪽에 2개, H2에서 하나, H1에서 교점이 2개가 더 나오니까, 이런 1번처럼 돼야 교점이 5개인 거고, 2번처럼 되면 H1x에서는 교점이 하나밖에 더 나오지 않으니까 교점이 4개밖에 안 나오겠구나. 따라서 교점이 5개가 나오려면, 여기 왼쪽에 적어볼게요. 교점이 5개가 나오려면, 자, 1에서의 미분계수, 즉 H1'1이 0,0이랑 1,7까지의 기울기 얼마죠? 7이죠? 7보다는 작아야겠죠. 작냐 안 작냐 물어보는 거지. 이해했어요? 요거를 미리 캐치를 하고 계산을 해보는 게 더 좋지 않았을까. 물론 이제 너무 어려우면 일단 계산해보고 뭐 나오는 대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래도 뭐 목적지를 알고 계산을 하는 거랑 뭐 나올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계산만 해서 하는 거랑
조금 그 마인드가 다를 수 있겠죠. 자, 이런 구랑 끝났어요. 이제 h1 프라임 1만 구하면 돼요. 이게 h1x였죠. 미분해서 3x 제곱 마 4x인데 요거를 구하면 지금 죄송해요. 잠깐만요. 이게 h2x구나. 이게 지금 그 더 아래에 있는 거죠. 이게 지금 이게 이거구나. 지워서 쌤도 헷갈렸네요. h2x 다 2라서 바꿀게요. 이것도 2죠. 2. 그러면 이거는 h2를 미분해야 되는 거니까 3x 제곱 플러스 4x네요. 좀 이상하더라 어쩐지. 자, 이렇게 따라서 h2'1은 7이고 딱 7이네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딱 7이라는 얘기는 자 보세요. 0,0이랑 1,7을 지나는 이 직선이랑 h2x에서 딱 접해버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딱 접해버린다는 거. 그러니까 이 점이 h2x 입장에 접점인가 접점. 그럼 당연히 그 오른쪽에서는 더 이상 안 나오죠. 그러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 위에서 하나랑 그다음 여기랑 이렇게 총 4개가 나오는 거니까 5개가 아니라 4개다. 왜냐하면 h2'1이 7보다 작지 못했기 때문에. 딱 7이잖아요. 7보다 작아야 5개 나오는 거였으니까 4개밖에 안 나온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럼 뭐 더 가팔라질 땐 어떻게 되냐 뭐 이런 생각 해볼 수 있죠. 이런 거 진짜 해볼 수 있어요. 바로 눈에 보이니까. 더 가팔라져 버리면 자 여기 위에서 하나랑 여기 위에서 하나랑 아래에서 하나 둘 총 4개밖에 안 나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딱 접해버렸기 때문에 5개가 안 나온다.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5개가 아니가 4개다. 답은 기억 니은. 자 15번 해볼게요. 자 15번은 그 15번 치고는 좀 쉬웠던 것 같은데 일단 이거 삼강함수 활용이죠. 그러니까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 그래서 이런 도형 문제 특징이 솔직히 그 어떤 걸 써야 될지 생각을 못해서 어려운 건데 이렇게 빈칸 문제처럼 대놓고 다 줘버리면 사실 개념만 알면은 사실 누구나 풀 수 있는 문제가 돼버리니까. 아니, 누구나까지는 아닌데 아무튼 다음 한번 해봅시다. 자 A, B, B, C 길이가 2, AD가 3 자, 60도. 자, 첫 번째. 잘 읽다 보면 이제 눈에 보여요. A, B, D랑 B, C, D에서 코사인 법칙을 이용을 한다. 물론 이제 다 10까지는 다 안 줘요. 그렇게까지 친절하게는 안 주고 그냥 코사인 법칙을 이용을 한다 정도만 주기는 하죠. 자, 하나하나 해봅시다. A, B, D에서 코사인 법칙을 이용을 한대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 요 길이 여기 BD를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양변이랑 끼인 각이 나와 있으니까. 코사인 법칙을 써주면 뭐 바로바로 해봅시다. BD의 길이는 뭐 제곱이라고 하죠. 양 옆에 거의 제곱 4 플러스 9 마이너스 2 곱하기 양 옆에 거의 곱 2 곱하기 3 그 다음에 코사인 3분의 파이 코사인 60도니까 2분의 1이다. 정리하면 13 마이너스 6이라서 7인가요? 따라서 BD는 루트 7이다. 이제 한 번에 끝난 게 아니라 우린 또 그 C, D까지 구해야 되는 거라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과정을 그냥 코사인 법칙 쓴다 이렇게 퉁쳤죠. 역시나 우리가 직접 뭐 찾아줘야 되는 거니까. 자, DC를 구해보자. DC는 모르니까 X라고 놔야 돼요. 이건 바로 안 나와. 자, 여기 각은 원 안에 포함되어 있는 사각형의 요 내각의 대내각이죠. 그러니까 마주보고 있는 대각이죠. 원에 접하는 사각형의 대내각의 합은 180도예요. 모른다고요? 모르면은 이거 어쩔 수 없어.
중학교 거 다시 해야 돼요. 자, 3분의 파이랑 뭘 더해야 180도가 될까? 3분의 2파이죠? 3분의 2파이. 120도란 얘기잖아, 120도. x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이거 쌤이 그 수업 때 말했던 내용인데, 코사인 법칙 쓸 때 꼭 그 양변이랑 끼인각이 주어져야만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변 두 개랑 각 아무거나 나와 있어도 쓸 수 있어요. 물론 그게 하나로 결정된다는 보장은 없어서 뭐 끼인각일 때만 쓰라 이렇게 이제 배웠던 것 같은데 상관이 없다는 거. 특히 이렇게 다 변이 다 고정된 문제는 어차피 변이 하나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바로 그냥 코사인 법칙을 쓰면 돼요. 역시 뭐 이런 생각은 할 수도 있겠죠. 아니 x제곱을 구하는 건데 x에 마주보고 있는 각의 크기를 모르지 않냐. 그러면 아는 거에다 쓰면 되는 거지. 코사인 3분의 2파이다 쓰면 되는 거죠. 자, 코사인 3분의 2파이는 양 옆에 제곱이죠. 4 플러스 x제곱 마주보고 있는 거에 제곱을 빼기, 그 다음에 2 곱하기 2 곱하기 x. 자, 이렇게 x로 표현된 그냥 방정식을 풀면 되는 거예요. 자, 코사인 3분의 2파이는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정리하면 x제곱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2x. 따라서 x제곱 플러스 2x 마 3이 되고요.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1이라서 x가 마 3일 순 없겠죠. x가 1이겠죠. 1. 따라서 CD의 길이는 1이다. 따라서 CD는 1이다. 요런 식으로. 괜찮죠? 자, 이제 조금 좀 지우고 좀 거추장스러우니까. 자, 이렇게까지 나왔는데 다시 힌트를 다 줘요. 이제 삼각형 EAB랑 ECD 좀 색깔을 다시 주면 좋겠죠? 그러니까 여기 EAB 요 큰 친구, 이 전체 삼각형 이거랑 그 다음에 ECD 어디죠? ECD 이거 작은 친구 요거 이게 닮음이다. 왜 닮음이냐? 사실 닮음이 이래요. 그냥 닮음이라고 하면 되는 거고, 문제 풀 때는. 이제 우리는 공부한 단계니까. 왜 닮음이냐면 여기는 공통이에요. 그 이 각이 같대. 이 각이 어디냐면 EBA 즉 여기랑 60도랑 ECD 이게 같대요. 이거 왜 같은지 알아요 혹시? 이거 좀 어렵죠? 이거 그 현이랑 원주각이죠? 현과 직선 이룬 각 이렇게 배웠을 것 같은데 현과 직선 이룬 각이랑 원주각은 똑같아요. 3분의 파이. 왜 그런지 궁금하면 중학교 3학년 책 다시 보면 될 것 같고 넘어갑시다. 같다. 그러면 닮음 쓸 수 있죠. 이제 AA 닮음이죠. 변 각이 공통이고 요 각도 같으니까 닮음을 쓰면 자 어떻게 나올 거야. 닮음비를 잘 써야 되는데 너무 막 비례식 쓰는 거는 뭐 쌤도 좀 안 좋아하기도 하고 계산 실수를 괜히 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서 막 반대로 곱해버리고 이래가지고 웬만하면 비례식을 안 쓰고 일단 닮음비를 먼저 파악을 하는 게 좋아요. 닮음비는 자 작은 거는 1, 큰 거는 2죠 지금. 그러니까 이게 닮음비가 1대 2예요. 작은 게 1일 때 큰 게 2라는 거라서 자 이제 뭐 여기를 A, B라고 하면 자 A에 대응되는 변은 여기죠. B 플러스 2죠. 따라서 A의 2배가 B 플러스 2다. 이런 식으로 잡아주는 게 더 편하지 않나. 자, 두 번째. 자, 여기 B는 여기에 대응되죠. 따라서 B의 2배는 A 플러스 3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겠죠. 미지수가 2개죠. A, B. 조건도 2개니까 이 2개 연립해주면 자, 뭐 아래의 식에다가 2를 곱해가지고 계산을 해볼게요. 변변 더하니까 3B가 8이다. 따라서 B는 3분의 8이고요. A는 3분의 7인가요? 이렇게 뭐 계산은 선생님 바로 했고 따라서 ED 아까 A였거든요. ED가 A는 3분의 7이다. 자, 마지막 ECD. 자, 역시 또 다 지우고 ECD에서 이 파란 거예요. 여기서 사인 법칙을 쓴다.
이게 3분의 7 1. 자, 사인 법칙은 그 각이랑 변, 즉 대응되는 두 세트를 찾는 거죠. 그래서 일단 3분의 파이랑 3분의 7이 보이죠. 따라서 사인 3분의 파이는 파이 분의 3분의 7은 자 대응 사인 세타랑 이거의 대응변은 1이죠. 1이 같다. 정리하면 2분의 루트 3 분의 3분의 7이라서 아래에서 따로 볼까요? 이거는 3루트 3 분의 14라서 사인 세타는 역수죠. 14분의 3루트 3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정리해보면 자, 이게 P, 이게 Q, 마지막 이게 R인데요. P 플러스 Q 3분의 10인가요? 곱하기 14분의 3루트 3을 하면 약분이 되고 7분의 5만 남죠. 따라서 7분의 5루트 3 이렇게 된다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20번입니다. 20번은 수열의 귀납적 추론 문제인데요.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역추적을 하는 문제가 있고 그냥 그대로 귀납적 추론을 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는 둘 다 가능해요. 근데 웬만하면 역추적은 좀 헷갈리니까 역추적보다는 그대로 쭉쭉 가는 게 더 낫겠죠. 자, 일단 A1은 1부터 2 사이의 범위에 있고요. 이제 우리는 A7까지 가야 돼요. A7이 마이너스 1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다 적어봅시다. 자, 바로 전 항의 부호에 따라서 그 다음 항이 결정되죠. 자, A1이 양수이기 때문에 2를 뺍니다. 그 두 번째는 A1 마이너스 2고 그럼 마이너스 1부터 0까지겠죠. 자, 바로바로 합시다. 마이너스 2가 음수니까 여기 음수에 즉 마이너스 2배를 하면 마이너스 2에 플러스 4가 되고 0부터 2까지가 되겠죠. 계속 양수면은 2를 빼주고 음수면은 음수죠? 음수면은 마이너스 2를 곱해주고 계속 이걸 반복해요. 양수면은 2를 빼주고 자, 이제 딱 한 칸이 남았는데 이제 헷갈리죠. 왜냐면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라서 양수가 될 수도 있고 음수가 될 수도 있어요. 이러면 케이스를 나눠줘야 됩니다. 첫 번째 4a-6이 양수일 때랑 두 번째는 4a-6이 음수일 때로 케이스를 딱 나눠줘야겠죠? 이렇게. 자, 양수면은 2를 빼는 거였죠. 그래서 2를 빼주면 4a 마 8인데 이게 마이너스 1이 돼야 된다. 따라서 a1은 4분의 7이 돼요. 항상 이 조건을 만족하는지를 봐야 돼요. A1은 여기 케이스 제목에서 정리하면 A가 2분의 3보다 크다거든요. A가 2분의 3보다 크단데 어때요? 2분의 3보다 큰가요? 그렇죠. 만족하고. 근데 하나 더 해야 될 게 맨 처음에 A가 1부터 2 사이에 있다고 했잖아요. 요것도 만족하는지도 봐야 돼요. 그래서 A가 1부터 2 사이에 있죠. 따라서 이게 답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뭐 두 번째도 당연히 안 되겠지만 해보긴 해봐야겠죠. 자, A가 2분의 3보다 작다면 음수라서 마이너스 2배를 하겠죠. 따라서 이게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는데 그럼 A가 8분의 11이에요. 8분의 11은 2분의 3보다 작지 않죠? 그래서 안 됩니다. 따라서 문제에서 40A1을 물어봤기 때문에 40A1은 70이다. 그래서 70이 답이 됩니다. 자, 넘어가서 21번. 21번은 뭔가 보기에는 사실 약간 뭐 그래프 문제 같지만 결국에는 그냥 지수 계산 문제 같아요. 왜냐면 이 함수, 로그 함수와 지수 함수가 뭐 역함수도 아니고 애초에 밑이 아예 달라버리기 때문에 그래프로는 풀기 힘들어요. 그래서 그냥 식으로 가야 된다.
자, 한번 해봅시다. A는 A, B라고 나와 있죠. 근데 A가 여기 로그 함수 위에 점이라고 있으니까 바로 대입을 해줘야겠죠. B는 로그 2에 A 플러스 2 플러스 K. 자, 이게 첫 번째 식이죠. 두 번째. A를 Y는 X에 대해서 태칭 이동을 했대요. 그 말은 B, A가 됐다는 거니까 B, A를 지수함수에 대입을 해주면 요런 식이 나오죠. 자, 이게 두 번째. 여기서 조금 당황을 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미지수가 A, B, K 3개죠. 근데 조건이 2개밖에 없으니까 연립을 단순하게 해서는 답이 안 나오겠구나. 키포인트가 오직 하나 존재한다예요. A, B가 오직 하나다. A, B가 오직 하나이려면 어떤 조건이 나와야 될까? 아직은 잘 모르겠죠. 좀 정리를 해봅시다. 자, 1, 2번을 잘 정리하기 위해서 1번 식을 조금 바꾸면 1번 식은 2의 B-K가 마이너스 2가 A가 되죠. 따라서 요 두 식을 같다고 하면 2의 B-K 마이너스 2 4의 B 플러스 K 플러스 2인데 이 식은 2의 B제곱을 뭐 T라고 치환을 하면 당연히 양수일 거고 T에 대한 2차식으로 바뀌어요. 이 K분의 1 T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4K 곱하기 T의 제곱 플러스 2인데 T에 대한 2차식이 오직 하나의 값을 가져야 되니까 느낌이 오죠. T가 하나만 나와야 되니까 요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져야 됩니다. 중근. 단 여기서 좀 조심해야 될 거는 뭐 중근을 가진다로 바로 푼 친구들도 있겠지만 조금 생각을 해줘야 되는 게 T가 양수라는 범위 제한 조건이 나와 있어요. 이러면 꼭 중근이 아니어도 2차 함수가 꼭 이렇게 중근을 가지지 않아도 여기부터 출발한다고 하면은 어차피 양수인 근이 하나밖에 안 나오죠. 그래서 중근일 수도 있고 아니면 실근을 2개 가지지만 양수인 근은 하나밖에 없다. 이 두 가지로 케이스를 나눠서 풀어야 합니다. 하는데 사실 뭐 눈에 바로 보이면 좋았을 것 같아요. 빠르게 근과 계수 관계를 쓰면 두 근의 합도 양수고 두 근의 곱도 양수이기 때문에 두 근이 모두 양수가 나와서 이런 경우는 안 되죠. 얼마든지 답이 되게 만들 수 있으니까 둘 다 신경 써줘야 된다는 거고, 아무튼 결론은 이 케이스밖에 안 되기 때문에 판별식 t는 0을 써주면, 자 써볼게요. 4k분의 1 마이너스 16 4의 k가 0이 돼야 되니까 4k는 얼마죠? 4분의 1인가요? 따라서 k는 마이너스 1임을 알 수가 있죠. k가 마이너스 1이면 A, B에 대한 식을 얻을 수가 있어요. 여기다가 다시 K에 마이너스 1을 넣으면 꼭 여기 넣을 필요 없이 여기 정리해 놓은 거에 넣는 게 더 낫겠네요. 그렇죠? K에 마이너스 1을 넣으면 4분의 1 T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4라서 4를 곱하면 요거죠. 따라서 T가 4가 되겠고요. T가 4면 2의 B제곱이니까 B도 2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B가 2면 뭐 A도 바로 구할 수 있겠죠. 여기 2번 식에다가 A는 4에, 자 B는 2였고 K는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2죠. 따라서 4의 1제곱 플러스 2라서 이거는 6이 됩니다. 따라서 A가 6이고 B가 2가 된다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A가 6이다. 따라서 A, B는 12가 되겠죠. A, B는 12. 자, 마지막이죠. 22번. 22번은 이제 그래프 개형 판단하는 문제죠. 킬러 문제로 항상 나오는 문제고,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까지 같이 줬어요. 우선 해봅시다. 난이도가 엄청 어렵지 않은데
사실 킬러는 킬러다 보니까 이런 유형에 익숙하지 않으면 뭐 사실 손도 되게 힘들었을 것 같고요. 자, 일단 문제를 쭉 읽어보면 fx가 연속인 함수고요. 그 다음에 gx는 3차 함수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를 줬죠. 이게 조금 쌤 기억에는 처음 쓰는 주제인 것 같은데, 요 정적분 안의 함수가 연속이면 물론 다 연속인 것만 주긴 하지만, 그러면 이 적분을 한 요 함수는 미분 가능이에요. 그래서 좌변이 바로 미분 가능 함수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좀 더 쉬울 수 있죠. 생각 못했어도 뭐 푸는 데는 지장은 없는데, 자, 근데 우선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는 크게 두 가지 액션을 하죠. 첫 번째는 양변에 2a를 대입하는 거, 두 번째는 미분하는 거잖아요. 양변을 미분하는 건데, 자, 일단 양변에 2a를 대입을 하면 우변은 2a 곱하기 절대값 g2a인데, 좌변은, 우변은 0이 나와버리죠. 그러면 2a가 0일 순 없으니까 a가 양수라 나와 있어요. g2a가 0이다. 이 조건을 얻고, 자, 그 다음 아까 썼던 거, 우변이 미분 가능 함수이기 때문에 여기 좌변도 미분 가능한 함수가 돼야 돼요. 절대값을 씌웠는데도 미분이 가능하려면 제곱꼴이 나와야겠죠. 따라서 gx는 x가 하나 있고 x마 알파의 제곱이 두 번 있다. 근데 g2a가 0이기 때문에 이건 바로 x마 2의 제곱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 뭐 세제곱도 가능하죠. 2의 그러니까 제곱 이상은 다 되는 거니까 x마 2a의 뭐 세제곱도 가능은 하고, 이건 사실 쌤의 뭐 직관이었는데 나 조건을 보면은 gfx의 서로 다른 실근이 4개나 나와야 돼요. 근데 요런 거는 그냥 증가함수이기 때문에 gx의 실근이 하나밖에 안 나오죠. 그럼 fx의 실근이 4개가 나와야 한다는 건데 조금 힘들겠다 뭐 이런 생각은 들죠, 사실. 그래서 좀 요거를 먼저 해보는 게 합리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 gx가 여기 바로 적읍시다. gx가 x마 2의 제곱인 거. 그러면 절대값 안에 집어넣으면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자, 이제 절대값을 풀어가지고 미분해야 돼, 미분. 정적분으로 표현된 함수는 이제 양변에 2a 대입하는 거랑 미분하는 게 포인트죠. 절대값을 푸는 방법은 어렵진 않아요. 어차피 이건 양수니까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만 보면 되는 거라서, a가 음수면은 마이너스를 달고 나올 거고, a가 음수, a가 양수면은 이제 그냥 플러스로 나오겠죠. 따라서 이게 인테그랄 2a부터 x까지 요거다. 자, 이제 미분을 해야 돼요. 양변을 미분을 하면 이제 이거 미분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팁인데, 그냥 이제 곱미분으로 하는 것보다 요 함수를 좀 그려보면 요런 식으로 4차 함수죠. 이렇게 0이랑 2a가 각각 극대인데, 그럼 자동으로 극소는 a거든요? 그럼 3개의 극값을 가지는 x를 찾을 수가 있어요. 결국 도함수라는 거는 원래 함수가 언제 극값을 가지냐 에서 도함수의 실근이 나오는 거라서, 도함수의 실근은 0, a, 2a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따라서 x, x-a, x-2a를 실근으로 가지는 게 도함수고, 최고차항 계수는 4겠죠. 4차를 미분했으니까 마이너스 4 이렇게 적어주면 좀 더 편하죠. 아래 거는 그냥 뭐 당연히 부호만 바뀌는 거일 테고. 자, 이게 미분을 하면은 a마 x에 x fx가 나온다. 그럼 바로 a마 x가 사라져요. 쇽쇽 플러스 마이너스가 돼버리고, fx는 2차 함수가 구간별로 끊어진 꼴이 되죠. 2차 함수를 좀 그려봐야겠죠. 2차 함수 그리면 x가 음수일 때는 이제 아래로 볼록,
0이랑 2a를 근으로 가지죠. 그러면 뭐 요런 식으로 0. 그 다음에 x가 0보다 크면 똑같죠, 아까랑 부호만 바뀐 거니까 0이랑 2a를 근으로 가지는 걸로 보아서 뭐 요런 식으로 볼록한 함수, 이게 바로 y는 fx가 되겠어요. 자, 아까 뭐라고 했냐면 gfx는 0의 실근이 4개라고 했기 때문에 일단 여기다가 gx를 같이 그려봅시다. 자, y는 gx는 요런 식으로 표현된 3차 함수죠. 0이랑 실근 2a에서 중근을 가지니까. 자, gfx가 0인 걸 찾으려면 일단 gx가 얼마일 때 0인지를 먼저 보면 돼요. 0일 때랑 2a일 때죠. 그러면 fx가 0이랑 2a 값을 가져야 된다. fx가 0이랑, 즉 y는 0이랑 2a. 자, 일단 fx가 0인 거는 지금 보면 알겠지만 2개죠. 2개. 그럼 총 실근이 4개 나와야 된다고 했으니까 fx가 2a일 때도 2개가 나와야 된다. y는 2a가 어디 있어야 실근이 2개일까요? 여기겠죠? 접하는 거. 항상 접할 때 답이 나오니까 y는 2a일 때가 여기다. 그러면 a 값을 구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2차 함수니까 여기는 a죠. 그러면 fa는 2a라는 조건을 얻죠. 따라서 fa를 구하면, 자, fx는 지금 이거였죠, 이거 x마 a 사라진 거 이렇게 여기다 넣으면 마이너스 4a 곱하기 마이너스 a라서 이게 2a가 되려면 a가 2분의 1이 되네요. a가 2분의 1이구나. 거의 끝났죠. 물어보는 게 마이너스 2a부터 2a까지라서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fx, dx를 물어봤죠.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fx, dx. 이거는 2분의 1이고 여기는 1이라서, 자,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적분값 구하는 방법. 자, 이건 gx는 지우고 여기 오른쪽에 해볼게요. 자,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fx, dx. 자,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는 x가 음수니까 요거죠, 요거. 저기 범위 넣어서 4x x 마이너스 2를 구하면 되고, 0부터 1까지는 사실 적분을 할 필요가 없어요. 2차 함수랑 x축과 둘러싸인 거리라서, 넓이라서 6분의 4 1의 세제곱을 해버리면 되니까 요것만 계산해주면 되겠네요. 계산해보면 3분의 4 x 세제곱 마이너스 2x 제곱이에요. 1부터 0까지 플러스 3분의 2. 계산하면, 자, 3분의 4 그 다음에 플러스 2가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계산을 해주면 4가 나옵니다. 그래서 4가 답이 돼요. 4가 답이다. 이게 구하긴 했는데 좀 찜찜한 게 있죠. 찜찜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요? 뭐가 찜찜하냐면 x마 2의 세제곱은 안 했어. 그렇죠? 이거는 안 해버렸죠. x마 2의 세제곱은 왜 안 되냐면, 자, 여기다 잠깐 적어볼게요. x 절대값 x마 2a의 세제곱이 인테그랄 2a부터 x까지 a마 x fx인데, 아까 했듯이 미분해서 a마 x가 개수로, 아니 그 임수로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는 지금 미분해서 a가 0이 되지 않죠. 왜냐면 2a 세제곱이랑 a에 x가 하나 있잖아요. 이러면 딱 가운데가 a가 아니에요.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 a보다 작을 때랑 클 때로 케이스를 나눠야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 a보다 클 때는 이거는 x마 2a의 세제곱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나오고, 2a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를 붙이고 나오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되는데 여기가 지금 3차고 여기가 1, 2차라서 여기를 구하는 방법은 이게 3대 1이거든요. 3대 1. 따라서 2분의 a예요. 그래서 2분의 x마 2분의 a를 인수로 가지는 거지 여기 x마 a를 인수로 가지진 않는다. 따라서 이 경우는 안 되는 거고요. 사실 된다고 쳐도 아까 말했듯이 실근이 4개 나오기 힘들겠죠. 이거 증가함수여 버리니까. 그래서 첫 번째 걸로 그냥 바로 답을 구하는 게 현명했다 라는 거고요. 자, 여기까지 고생했습니다. 혹시 선택 과목을 듣고 싶은 학생들은 나중에 올라오는 선택 과목 해설 강의를 들으면 될 것 같아요. 수고했습니다.